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매우 오랜만에 중학교 단짝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야, 잘 지내냐? 잘 지내지. 웬일이야? 목소리도 이뻐졌네. 무슨. 그나저나 걔 소식 들었어? 우리 반 왕따였던 애. 걔 왜? 뭐 요즘 자기 괴롭히던 아이들 살인하고 행방불명 됐다던데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무섭다. 야, 너는 괜찮지? 응, 괜찮지. 근데 너는 걔 어땠어? 나는 별로였는데. 때리기는 좋았지.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 더럽게 생겼었잖아. 말도 더듬거리고. 맞아. 참, 너 이사한 거 같더라? 어디로 이사 갔어? 나 바로 옆에 101동 102호야. 언제 한번 놀러와. 그래. 뭐, 조만간 보자.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내 걱정도 해주고. 참, 보고 싶은 친구네. 나는 지도 앱 없이는 길을 잘 못 찾는 길치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앱이 고장났는지 자꾸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해도 어느 공터로 안내한다. 참 왜 그러는 거야. 지웠다 깔아도 이러네. 나는 GPS에 문제가 있나 싶어.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길을 물어보면서 살아왔다. 어느 날 그 공터에서 땅에 묻혀있는 여성이 발견돼서 화제가 됐다고 한다. 그 뒤로부터 내 어플은 멀쩡해졌다. 첫 번째 이야기. 나의 단짝 친구는 중학교 시절 왕따가 살인범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그 후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나는 더럽고 말을 더듬거린다고 욕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나의 단짝 친구는 말을 더듬거리고 있다. 왕따는 나의 단짝 친구를 죽이고 단짝 친구의 폰으로 전화를 건 것이다. 마지막 기회로 나에게 자신에 대해 물어봤지만 반성이 없자 주소를 알아내 나를 다음 타겟으로 삼았다. 두 번째 이야기. 땅에 묻혀있는 여성이 지도 앱을 통해 나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다. 자신이 발견되자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떤 여자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들고 온 가방이 무거워 물품 보관함을 찾고 있었다. 여자는 물품 보관소를 찾아가 비어있는 5번 보관함을 열었다. 그러자 안에는 3만원과 함께 몇 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메모, 그리고 15번 보관함 열쇠가 있었다. 뭐지? 3만원? 15번도 열어볼까? 여자는 꽁돈도 얻었겠다. 구석에 있는 15번 보관함을 열어보기로 했다. 여는 도중 벽 쪽에 붙어있는 껌 때문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붙어버렸다. 이런. 누가 여기다 껌을. 여자는 몇 가닥 되지 않는 머리카락을 그냥 뽑아버리고 보관함을 열었다. 그러자 안에는 30만원과 콩 그림, 그리고 105번의 보관함 열쇠가 있었다. 와, 대박이다. 이게 뭐야? 여자는 10배로 불어난 돈에 행복해하는 동시에 바로 105번 보관함을 열어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찾아보니 105번 보관함은 지하 1층 주차장에 있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안엔 300만원이겠지? 설레는구만. 여자는 바로 열쇠로 커다란 보관함을 열어보았고 후회했다. 나는 자살을 하고 싶었다. 매우 외로워 혼자 자살하고 싶지 않아. 같이 이승을 떠날 친구를 찾다가 우연히 자살 카페에 가입하고 말았다. 마침 혼자 외로운데 같이 자살하자는 글이 있었다. 그 글을 댓글을 통해 연락한 사람 중 나를 포함한 5명이 모여서 여관에 누워 약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성자가 말했다. 자, 준비됐으면 이제 먹읍시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약을 집어삼켰다. 그 와중에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니 멋진 사람들이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보관함에서 3만원, 몇 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메모, 15번 보관함 열쇠가 있었다. 그 후 두 번째 보관함을 열다가 껌으로 인해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잃었다. 메모의 의미는 다음 보관함을 열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보관함에선 30만원과 콩 그림, 105번 보관함 열쇠가 있었다. 나는 세 번째 보관함을 열기 위해 콩팥을 지불해야 하고 세 번째 보관함 안에는 칼든 사람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 글 작성자는 혼자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같이 아는 지인들이고 나를 죽일 생각에 모두가 웃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늘은 부모님은 해외여행을 가고 친누나도 일하러 간 날이다. 못했던 게임이나 실컷 해야겠다. 나는 신나는 마음으로 방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겁먹은 채 모니터를 끄고 방에 그대로 있었다. 이윽고 내 방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누나가 등장했다. 오늘 일하러 갔는데 정전 일어났는데 그냥 일찍 퇴근하래서 왔어.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살짝 둘러보더니 당황한 듯 말했다. 그래서 약속을 잡아놔서 잠깐 집 좀 들렸어. 잘 놀고 있어.
하고 휙 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뭐야? 하고 하다만 게임을 다시 하려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다. 누나의 문자였다. 동생 다 컸구나. 누나 왔다고 여자친구나 숨기다니. 그럼 못 써. 누나가 배려해준다. 엥? 이게 뭔 소리람? 신혼부부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둘은 말을 탔는데 남편이 탄 말이 갑자기 온몸을 흔들었다. 남편은 떨어졌고 아내는 걱정되어 달려갔다. 그러자 남편은 하나 라는 한마디만 하고 말에 다시 올라탔다. 아내는 화도 내지 않고 참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이번에는 잘 나가나 싶더니 말이 또 몸을 흔들어 남편이 떨어졌다. 남편은 또다시 둘이라 말 한마디만 하고 올라탔다. 아내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웃었다. 이번에도 말은 어김없이 남편이 타자마자 몸을 흔들며 남편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남편은 셋 이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 망치를 들고 오더니 말에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죽였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심하게 화를 냈다. 그러자 남편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하나 첫 번째 이야기. 누나는 생각보다 집에 일찍 왔다가 나도 모르는 내가 숨긴 여자친구를 보고 나갔다. 누군가가 장롱 같은 곳에 숨어있고 누나는 그걸 나의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은 말에게 하나, 둘이라는 두 번의 경고를 준 후 한 번 더 자기를 떨어뜨리자 셋이라 하며 죽였다. 그 후 아내는 남편에게 화를 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하나라고 경고를 주고 있다. 아내도 두 번의 거슬리는 행동을 더하면 살인당할 예정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떤 무당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이렇게 셋인 가정이 있었다. 그들은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지만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위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엄마. 딸은 의식이 없는 어머니 옆에서 흐느껴 울었다. 그때 의사의 소견을 듣고 온 아버지가 말했다. 딸, 걱정 마. 의사가 말했는데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거래. 하지만 아버지의 말과 달리 어머니는 한 달 정도를 의식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아버지가 연락했다. 딸, 오늘부터 면회는 안 왔으면 해. 아빠가 엄마를 낫게 해줄 거란다. 그러고 일주일 후 아버지와 누군가가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멀쩡히 돌아온 어머니였다.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진지 모르겠지만 딸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의 후유증인지 어머니는 혼자서 중얼중얼거렸다. 왜 그러는 거야? 왜? 도대체 나한테?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팔목을 붙잡고 얘기했다. 내가 얌전히 들어가 있으라 했을 텐데? 어느 날 같은 반 호동이가 우리 집에 처음 놀러 오기로 했어. 호동인가? 하고 문을 열려고 하니 갑자기 호동이가 나한테 전화를 하길래 뭐야? 하고 받았어. 야! 지금 너네 집 앞인데 이상한 아저씨가 초인종 누르고 있어. 얼른 옆에 집 전화기로 신고해. 나는 겁에 질려 알겠다고 하고 집 전화기로 신고했고 신고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이상한 아저씨는 도망쳤어. 휴, 다행이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인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은 당일 시체가 된 어머니에게 다른 영혼을 빙의시켜 협박하여 데려왔다. 무당인 아버지는 딸에게 죽은 어머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호동이는 우리 집에 처음 온다고 한다. 헌데 현재 내가 있는 위치와 집 전화기의 위치를 알고 있다. 호동이는 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019년 9월 16일 형이 날 괴롭힌다. 어느 날은 내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놀렸다. 엄마가 다행히 새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2019년 9월 17일 형의 괴롭힘의 강도가 세졌다. 형이 내가 기르던 식물의 줄기를 모조리 잘라버렸다. 엄마가 새로 식물을 사주셨다. 2019년 9월 18일 학교에 가려는데 내 신발이 없어졌다. 화가 났다. 엄마가 새 신발을 사주셨다. 2019년 9월 19일 형이 죽었다. 엄마가 울었다. 엄마는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어느 날 밤길에 어떤 학생이 길고양이를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지나가다 보고 놀라서 화가 난 채로 말했다. 얘, 그렇게 동물을 괴롭히면 어떡하니? 그러다가 나중에 너가 괴롭힌 동물과 똑같이 태어난다? 그러자 학생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봤고 나는 소름돋아 그냥 무시하고 갈 길을 갔다. 뭐야, 소름돋아. 그러자 갑자기 뒤에서 뭔가 나를 찌르는 느낌과 의식이 멀어져가며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네. 첫 번째 이야기. 엄마는 내 주변에 무언가가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면 새 걸로 사주었다. 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형을 죽여 새로운 형을 얻고 싶어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학생은 나가 말한 나중에 괴롭힌 동물과 똑같이 태어난다 라는 말을 듣고 나를 죽여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